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진이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듣고 나면 와, 이건 진짜 나도 준비해야겠다 싶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대요. 그리고 은퇴 후 10년, 이른바 신보리 고개를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찔한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대출 연체, 그리고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까지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고령 사회가 가져온 현실 빚으로 지탱하는 노후. 자,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증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명 중 3명이 대출을 끼고 살고 있는데 이게 은퇴와 맞물리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소득은 끊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체율 폭발.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연체되면 어디로 갑니까? 네, 경매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철수 씨 사례 한번 들어보실래요? 철수 씨는 58세에 은퇴하면서 장밋빛 노후를 꿈꿨어요. 아파트 한 채에 여행 다니며 즐거운 삶을 살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건강까지 나빠졌어요. 결국 경비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 나이에 연락 오는 곳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고령층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있고 현금 흐름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해결책 3가지를 들고 왔어요. 첫 번째 해결책, 돈이 들어오는 길을 늘려라. 소득이 끊겼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은퇴했다고 그냥 손 놓고 계시면 안 돼요. 국민연금만 믿고 살기엔 현실이 너무 팍팍하거든요. 그래서 소득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이나 여유 자금을 고배당 ETF나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매달 월배당이 나오거나 이자가 꾸준히 들어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이걸로 부족하다 싶으면 취미를 살려 부업이나 간단한 온라인 판매 같은 소규모 창업도 생각해보세요.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여유도 커집니다. 두 번째 해결책, 빚을 관리하라. 여러분, 빚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잘 활용하면 내 자산을 키우는 지렛대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안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 수입이 뚝 끊긴 상태에서 대출 이자는 계속 나오고 금리까지 오르면요. 이건 진짜 재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은 은퇴 전에 정리하세요. 만약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집을 줄이세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에 5억 대출을 끼고 산다면 5억짜리 집으로 옮기고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해야 노후가 안정될 수 있어요. 세 번째 해결책,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우리나라 고령층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나요? 거기서 생활비가 나오진 않잖아요. 오히려 관리비와 재산세가 나갈 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 집을 줄여서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그 돈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월세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매달 내 통장에 현금이 들어온다면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마무리 실천이 답이다. 자, 오늘 알려드린 3가지 기억하시죠? 돈이 들어오는 길을 늘려라. 빚을 정리하라. 현금 흐름을 강화하라.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상황은 없어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25년은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게 뻔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수진이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